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자, 오늘 10층 진단 코너에서는 저희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지하 도시 또는 지하 공간. 뭐 좀 큰 의미로 하면 영어로는 뭐 언더그라운드 시티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제 뭐 지하 상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큰 개념의 뭐 지하 도시죠, 그야말로. 이런 이제 개념도 될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왜 갑자기 지하 도시가 뜨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최근에 더 뜨거워지는 거는 일단 서울의 광화문이라든가 그 새로운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가는 삼성역 일대, 강남대로 이런 구체적 땅들이 지명되면서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이 좀 세계적으로 특이한 나라인데 지하에서 개발하면은 용적률의 계산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를 개발하면 할수록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수익이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를 보면 지하 도시를 만들지 않고는 지금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필요한 공공 시설 있죠, 도시 공항 터미널이나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위 그 땅이 없어요. 지상에 이제 땅이 없어요. 네. 다 이제 풀로 찬 것이죠. 공일 개발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다면 난개발이 되는 것이죠.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되는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층, 우리나라 최고층이 올라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부지, 지금 이제 롯데월드보다도 더 높은 층이 들어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컨벤션과 업무와 관광과 호텔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서게 돼요. 근데 이걸 또 지원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GTX-C 노선이라든지 여기에 새로운 노선이 계속 지금도 이쪽에 지하철이 2개, 3개 가는데, 근데 경전철도 있죠. 네, 경전철도. 그러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지하 6층까지 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지하 1층에는 또 이게 상가가 있고 지하 2층에는 또 2호선, 3호선이 있고 막 여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이거는 그때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낭비인 것이고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수요가 많고 또 개발 수요가 있고 활용할 공간이 필요도 하다면 아예 밑을 그냥 지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전에 이제 그 계획적으로 지하도 이제 입체화를 시키자. 그렇죠. 장점으로 드는 게 이제 기후에 대해서는 좀 강하다. 비가 오더라도 쇼핑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잘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지하는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덜 덥고 덜 춥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 캐나다 정도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폐쇄형으로 가는 선진국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지상층, 오픈에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대기의 공기를 마시고 걷는 걸 더 좋아하더라. 그런데 이제 특수한 지역, 이렇게 상징성이 높고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이런 개발이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은 그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상에 짓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기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뭐 그 기상의 변화를 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 같은 그런 비용이, 냉난방 비용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벤틸레이션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환풍한 비용이. 그 제대로 안 하면은 대기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좀 단점이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간혹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광파이버를 박아요, 이렇게. 파이버를 그 지상에부터 연결해서 태양광선이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죠. 삼성동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화문하고 두 군데잖아요. 지금 지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광화문 지역에는 이제 여기 세종 문화회관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여러 덕수궁이라든지 여기 관광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상에도 요즘 이번에 그런 그 예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도시 재생하고 이런 광화문에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삼성동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통방역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고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상의 교통망이 버스 환승센터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병목 현상이 굉장히 교통안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이걸 지하에서 돌리게 환승을 만들면 지상에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양쪽 다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주의할 점은 교수님 말씀하셨고 이게 된다면 그 주변에 주는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는 좀 클 것으로 봐요.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한정부지 이것 때문에 땅값이 막 굉장히 2배, 3배 올랐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이제 그 지하의 공간을 잘만 만든다면 창업이나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되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제가 이게 완성이 된 이후에는 교통이 그만큼 교통이 허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와 업무와 관광과 교통의 허브가 되는 이런 기능을 생각한다면 땅값과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비교적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밀집되면 쾌적성이랄까 뭐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좀 잘 안 되면은 지상 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상권을 개발하더라도 지상 상권이라든가 지상 기능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힘들게 지하층을 연면적에 산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지하 개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적어도 지하층 면적도 용적률에 계산해서 좀 정상화시키는 것들도 마지막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이 좋아지면 잠실하고 수서가 같이 따라 좋아집니다. 이것도 그래서 삼성동이 좋아지면 제일 수혜를 받는 것이 그 지금 국제교류 업무지구라고 해서 삼성동 한전부지와 종합운동장을 같이 묶어서 하는 계획을 서울시는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그 신천역을 넘어서 잠실역까지 파급이 미칠 수 있어요. 그게 관광객이 오면 동선이 삼성동만 따고 끝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면 삼성동도 보고 제2롯데월드도 가고 또 이런 것들이 SRT, 수서와 이래서 이 세 군데는 이게 지금 완전 삼성동의 이 지하도시와 뭐 이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또 한전부지의 지금 GBC라고 그러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것들이 2021년인가요? 이렇게까지는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관심의 대상을 좀 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삼성동 주변에 지금 상가가 거의 초토화되고 있죠. 이게 지금 한전도 이사 가버리고 짓기까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영동대로 지하다, 뭐 내지는 강남대로 지하다. 그럼 이게 공공 땅이죠. 공공 이제 땅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점용을 해서 강남구 뭐 예를 들면 이제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뭐 주체가 돼서 이제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서울시 도로라든가 이건 대부분이 서울시 소유로 돼 있고 도로 공간을 뭐 점용해서 지하를 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국유재산법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용로가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은 그 바로 옆에 상가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강남에만 자꾸 좋게 만들어 주느냐. 균형 개발 문제. 균형 개발의 문제가 저는 사실은 그 문제가 또 여기에도 저는 마찬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강남대로의 이제 그 개발이든 뭐 영동대로의 개발이든 결국 강남구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개발에. 그때 그 수혜를 보는 대상이 서울 시민 전체에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지금 도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양대 도시권이 있잖아요. 사실은 세 개죠. 이게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 근데 여의도 영등포는 당장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루었지만 그쪽에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살아있고 어쨌든 대표 기능이 광화문과 이제 종로와 총각을 중심으로 한 이 4대 문안 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남은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삼성하고 지금 잠실 수서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강남대로 야구장 30개라고 나오네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조 2천억 원이 들어간대. 적은 예. 돈이 아니죠. 예, 이 예. 지하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런데 잘만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상업 기능도 들어가고 여기에 뭐 공간이라든지 전시 기능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필요한 도시공간 터미널 기능도 들어간다면 뭐 예산은 어느 정도는 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개발 비용은 그게 나올 강남은 것이다. 그래 보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이제 그 얼마나 상권과 조화를 이루고 하느냐, 활성화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거는 뭐 잘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 개발 문제인데 이거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 개발이라든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우리 도시 정책의 목표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실은 이 서울의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수도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아니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네. 뉴욕이 자꾸 이렇게 유명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는 그러한 시비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강북과 하나, 강남에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이런 효과가 서민들에게 낙수 효과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이건 어떤 정책의 배려나 지도화가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왜 강남만 개발할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나 편견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그 재원 문제는 뭐 강남대로하고 저 한번 저도 사업성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민간 자본 유치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 투입하거나 이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못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사는 동네에 예산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어떤 사업성을 적당히 담보를 한다면은 가능하고 여기서 남는 수익이 오히려 크로스 सब시디라 해서 북쪽에다가 지원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잘해서 1조가 남았다. 그럼 그 중에 한 7천억 원 떼서 위로 갖다 주고 3천억 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나오는 지역 3개 정도는 잘만 용도를 구성한다면은 정부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는 우리가 인구 밀도도 높고 땅은 제한돼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던 그런 고민, 새로운 대안을 준비할 때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이제는 좀 논의를 좀 본격화해도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